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현재 유스타즈 시민 대나무 숲을 설치했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남겨주시는 의견들이 참 많은데 최대한 빠짐없이 챙기기 위해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한 문화 생태계를 만들고자 온오프라인으로 노력 중인데요. 유튜브 영상을 보시다가 일베나 뉴라이트와 비슷한 주장을 해서 이상함을 느낀 채널이 있다면 양식에 맞춰 게시판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외로도 독립유공자, 참전용사 후손분들 관련해서 사연을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뵐 예정이고요. 갑질 및 폭력, 알리고 싶은 국민청원, 이외로도 각종 피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협력 제안, 정책 제안, 연대 등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매번 링크를 이렇게 남겨놓을 테니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나경원 씨가 소견서를 공개한 이후에 역풍이 어마어마하게 불고 있죠. 실제로 수많은 의혹 제기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나경원 씨는 이거 하나 딸랑 던져놓고 자, 나 다 해명됐으니까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나 서울시장 할 거다.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어서 더 많은 시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2019년 9월 23일자인데요. 작년 9월 23일에 주호영 씨가 이런 얘기를 했죠. 증명 자료를 곧 공개하겠다. 내부에서 저 내용이 논의가 오갔을 텐데 왜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 이제서야 공개하는 건지도 납득이 안 가고요. 이렇게 한명석 교수가 참 특이한 소견서라면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서울대 병원에서 분만했는지 혹은 환자의 주장을 소견서 형태로 발급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고요. 차라리 진단서로 발급했다면 발급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더 신뢰가 간다고 이렇게 22년 전에 분만한 걸 소견서로 발급하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정 출산 의혹에 대한 반박 자료로 나경원 씨가 스스로 공개한 저 소견서가 오히려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란 거죠. 그래서 앞서 한명석 교수가 문제 제기한 점도 언론에 나왔고요. MBC 송요은 기자도 의문스러운 점이 많다라며 출생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개하면 되는데 97년에 아이를 낳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적힌 소견서를 공개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병력 칸에 3.95kg의 남아 출산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이 출산이 병을 앓았다는 병력인가? 참 해괴하다. 뼈를 때리기도 했죠. 네티즌들 또한 뻔뻔함에 극치라며 당장 출생 증명서를 공개해라. 뭐 캥기는 게 있냐? 1년 동안 질질 끌다가 기껏 내민 게 소견서냐? 아는 의사한테 대충 하나 써달라고 했나 보지. 위조라면 수십 곳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는 사안이고 서울시장 선거 나오려고 별 꼼수를 다 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죠. 실제로 내일 정경심 교수님 1심 선고가 있는 날이죠. 정말 저도 너무나 긴장이 되는데 지금 정경심 교수님, 조국 장관님 이런 분들은 얼마나 큰 피해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나경원 씨는 저렇게 아직까지 의혹이 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도 되냐는 겁니다. 진혜영 검사 또한 졸업 소견서라는 페이스북 포스팅을 통해 제대로 이를 풍자하기도 했는데요. 요약해보면 소견서, 의견서는 그 안에 기재된 내용을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고 뼈를 때렸습니다. 말 그대로 개인 의견이기 때문이죠. 비슷한 케이스의 사기죄로 징역 6년 선고를 받은 분이 생각난다며 몇 번 성공한 것만 믿고 사람들을 바보로 한 대가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졸업 소견서를 공개하며 제대로 이런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윤석열 징계 의결서 관련해서 아주경제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충격적인데요. 검언유착 수사 시작 전에 한동훈 무혐의가 이미 결론이 나 있었다는 의혹을 받는 겁니다. 검언유착 사건 수사가 시작도 되기 전에 한동훈은 혐의 없음 결론이 나와 있었다는 건 심지어 그거를 지휘한 게 윤석열이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외압에 의한 사건 무마가 진행됐었다는 정황이 나온 거라서 이건 논란이 크게 번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야말로 살아있는 권력이고 살아있는 검언유착 아니겠습니까? 내용을 요약해보면 6월 16일 보고서에 이미 한동훈의 결론이 나와 있었다는 거고 그로부터 한 달 전부터 윤석열 부인 김건희, 장모, 채널A 사건을 전담해서 정보 수집을 했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해서 그게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수사팀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지만 언론에서는
그저 윤석열 측을 옹호하는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밝혀졌지만 한동훈과의 전화를 무려 2,700여 차례나 주고받았고 중앙지검의 이의 제기에도 그저 총장님 권한사항이라고 답하고 이게 살아있는 권력 아닙니까? 심지어 그 과정에서 대검 측의 엄플도 지나쳤고 흠집내기 보도를 통해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어떻게든 이걸 빠져나가려 했다는 게 폭로가 된 겁니다. 이에 황희석 최고위원은 검찰총장의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대표적 검찰총장이 되기로 작정한 모양이라며 그래서 윤석열이 내거는 법치주의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내일 정경심 교수님 1심 선고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리고 그 패거리들의 만행은 절대 잊어선 안 되고요. 그 결과와 별개로 윤석열 패거리들의 잘잘못도 확실하게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안철수 씨가 열등감에 빠졌는지 문재인 대통령 아들까지 저렇게 이용하면서 심사 점수를 공개하겠다. 자기가 서울시장 되면은 그런 짓을 벌이겠다는 건데 택도 없는 소리고요. 문준용 씨가 직접 영세예술인이 받아야 할 코로나 지원금을 대통령 아들이 받아서 문제다. 이런 주장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영세예술인들을 위한 지원금은 별도로 공고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 전시가 취소돼서 주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계속 국민의힘이나 뭐 이런 데서 문제 제기하는 영세예술가들이라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저들의 주장이. 그리고 이렇게 언론에서 문준용 씨의 전시회를 직접 찾아가서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현장 분위기가 이렇다고 하죠. 중요한 건 관람객들 사이에선 사람도 별로 없고 방역수칙도 잘 지켜져서 별로 걱정되지 않았다는 반응이 많았다는 겁니다. 하루 평균 30명 수준이었고 지난 21일, 22일에는 그 갤러리를 찾은 관람객이 10명 내외였다고 하죠. 이렇게 관람객들은 전시장 내에 방역 관련 우려는 전혀 없고 마스크를 벗을 이유도 없기에 다들 항상 쓰고 있었고 인터넷에서 문제 제기하는 건 그저 현장 상황을 잘 모르고 그러는 거라는 현장 얘기도 나왔고요. 체온 재기라든지 거리 두기라든지 이런 게 철저하게 지켜졌다는 의견이죠. 물론 대통령 아들이 전시회를 한다는 건 미친 짓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지만 대통령 아들은 사람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리고 앞서서 문준용 씨가 직접 입장을 밝혔듯이 영세예술가들이 당장 피해를 받게 생겼다는 거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민들 또한 뭐가 문제냐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죠. 지금 어떻게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아들, 딸 이들을 건드리는 사람들을 보면 특히 대표적으로는 안철수 씨가 떠오르는데 참 열등감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빠 찬스 타령할 시간에 국민의힘 전봉민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렇게 아버지가 3천만 원 로비 시도하고 이런 거 왜 언론에서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대대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거죠? 박덕흠 씨는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죠? 전봉민 씨 신고재산이 무려 914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이상이겠죠? 이런 거에 박탈감을 느끼는 겁니다. 오죽하면 김태년 원내대표도 언론에 대해서 따끔한 지적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한국 코로나 사망자 2300% 폭증? 이건 K방역을 조롱하는 거다. 이런 지적인데요.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보니까 11월 13일 한국 사망자가 1명, 12월 21일 24명, 그 사이에 23명이 늘었으니 사망률이 2300%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장난하는 겁니까? 이에 네티즌들도 한국 언론은 한국이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언론이고 이런 방종을 그냥 두지 말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조선일보는 진짜 악질적이다. 이런 반응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격분한 김태년, 언론이 K방역 조롱하고 방역 실패 낙인 찍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게 또 보도가 돼서 많은 시민들이 검찰개혁 다음으로 언론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런 가짜뉴스 생산에 대해서 법적 책임 당연히 져야 되는 거고요. 저 또한 끝까지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다음은 언론개혁입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